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7일 마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거대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도 얘기 좀 하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를 한 책을 하나 좀 소개하겠습니다. 세이노의 제목 이름이 나오나요, 사진이? 책 제목이 안 나오네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좀 시중에서 굉장히 핫한 책이고요.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책 가격도 7,200원. 거의 원가로 찍어낸 거죠. 제가 저 정도 두께의 책을 10,000원 이하에서 본 적이 없는데, 정보를 좀 공유하려는 의도가 좀 강하게 나온 작가의 어떤 심정이 보여지는 책입니다. 내용도 왜 그렇게 했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블로그 가시면 PDF 파일로 그냥 공짜로 무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운받으시면 공짜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십니다.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쭉 보시면 이제 다 공짜거든요.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하게 작가의 의도가 보입니다. 네, 명확하게 작가의 의도가 보이고 제대로 인생이 만만치 않다. 저도 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온통 사기의 천국이고 바로 옆에 적들과 주식시장도 늘 정글이고 만만하게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저보다 한 10배 정도 더 강력한 거의 뭐 욕설 써가면서 그냥 아예 세상을 이제 부시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조금 심약한 분이시거나 좀 약간 좀 요런 좀 냉정한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읽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나는 좀 아름답고 그냥 좀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읽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처절하게 피 터지게 좀 살고 싶다 그러면 요걸 보시고 제대로 한번 전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요 책을 읽고 저도 좀 더 좀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늘 부족한 게 이제 노력인데 그 노력을 더 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아서 뭐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책 저런 책 다 읽어보는데 좀 약하죠. 근데 얘는 수위가 좀 셉니다. 이 책은 수위가 세니까요 좀 더 정신을 바짝바짝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좀 더 지금 최근에 이슈화되는 이제 챗 GPT라든지 AI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자. 그 다음에 뭐 증권사 리포트도 지금 저도 하루에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나오는 주요한 리포트들은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증권 가시면 여기 이제 그 리서치 가시면 리포트들이 시황, 뭐 투자 정보, 종목 분석, 산업 분석, 경제 분석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지금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트렌드와 경제 흐름과 세상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지금 제가 관심이 높은 게 이제 로봇인데 그 로봇에서 더 관심이 높은 게 이제 로봇의 두뇌인 거죠. 예. 저도 이제 주식을 오래 해보니까 이제 컴퓨터보다는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엔비디아 같은 게 더 훨씬 더 각광을 받더라고요. 이제 저도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도 결국 나중에 찾는 거는 AI가 더 높을 거다. 교집합.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는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다 읽어보니까 오늘도 챗 GPT 책도 이제 읽고 AI 이후 세계도 읽고 같이 막 리포트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좀 요런 내용들이 좀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나요? 좀 약간 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약간 잘려서 나올까요? 요걸 클릭해야 되나? 이상하네요.
수정으로 한번 일단 들어가 볼까. 왜 글자가 이렇게 반만 나올까요? 저는 분명히 다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내용 중에서 좀 괜찮은 내용들, 뭐 좀 약간 좀 저도 기록하고 싶고 메모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캡처를 떠서 조금씩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 좀 참고해서 보셨다가 나중에 이제 본책을 사서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일부만 올리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AI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사서 좀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고, 명심하라. 지금 일어나는 혁신은 인공지능이 이룰 성취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AI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오늘날 문제가 되는 모든 한계를 돌파해 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빌 게이츠가 20년 전에 빌 게이츠가 쓴 책을 보면 그 20년 전의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을 그냥 그대로 다 20년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빌 게이츠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가 만약에 책을 쓰면 20년 후에 세상을 이제 또 빌 게이츠는 쓰겠죠. 예, 뭐 이런저런,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한 10년 정도 지나보면 이 AI가 어느 정도 성장이 있을지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자동차도 뭐 다 자율주행이 돼 있을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챗 GPT를 뛰어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지니야 뭐 쉬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우리는 얼리 어댑터는 아니지만 최대한 어댑터 어떤 적응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이 챗 GPT를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이게 http://openai.com 블로그 챗 GPT.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챗 GPT를 검색하시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try 챗 GPT 하고 이제 가입하시면 구글 회원이 되어 있으시면 금방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를 한글로 쓰면 나옵니다. 저 어제 이제 축구하고 왔는데 축구 오프사이드 딱 이렇게 치면 이제 답을 얘가 하는 거죠.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는 규칙입니다. 뭐 어쩌 오프사이드 규칙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려면 일단 공을 받는 순간 공격하는 팀의 선수 상대방 수비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공을 받는 동료가 패스할 때 선수는 말씀 있습니다. 선수는 공을 받기 위해 동료 패스를 받을 때까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간접 프리킥을 얻게 됩니다. 오프사이드 위반 시 간접 프리킥이 진행됩니다. 네. 요렇게 지금 뭐 거의 30초 만에 오프사이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 챗 GPT가 오프사이드에서 굉장히 간략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공을 받는 순간 공격한 팀의 선수는 상대방 수비선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 공을 받는데 앞에 있다. 그럼 오프사이드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문장이 다 틀렸죠. 뭐 글자도 틀렸고 문맥도 틀렸고 한글로 하면 어순도 틀리고 뭐 이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만든 이 자료가 한국말로 이렇게 어순 하나 틀림없이 철자 하나 틀린 거 없이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발전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챗 GPT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거거든요. 구글,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나라 네이버, 뭐 계속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걸 만드는 것도 결국 AI거든요. 그러면 여기보다 더 깊이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AI를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대충 굵직굵직하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 GPT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그러면 이 오픈 AI를 투자하려면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시가총액이 2위입니다. 애플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라는 거거든요. 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애플을 능가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이 오픈 AI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공지능 세상을 좀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정을 받고 다시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거죠. 또 신고가를 가는 거죠.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 좋아지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마찬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존은 조금 힘들어요. 엔비디아도 역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 얘기도 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 마이클 황 예. 초인공지능 예. 인간의 지식을 1000배 이상 초월하고 모든 면에서 월등한 인공지능으로 고 스티븐 호킹 교수는 초인공지능의 출현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 해외 기업들 엄청나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업은 일단은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구글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죠. 모르는 이제 이 챗GPT와 AI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 대상으로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쪽으로 또 계속 지금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분류를 좀 했습니다. 이 하드웨어 쪽으로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로템, 두산 이제 로보틱스, 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 부품으로 SBG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뭐 다양한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쪽은 하드웨어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AI 쪽은 결국 이제 반도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AI는 이제 네이버가 지금 최근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거, 예,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요 내용, 네, 하이퍼클로바, 요거 이제 챗 GPT를 이제 대항해서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가,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도 하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는 아직 뭐 그렇게 좀 딱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예. 카카오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은 안 올려드렸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SK텔레콤과 KT 역시 이쪽에서도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버티컬 AI 서비스고요. SK텔레콤은 A.이고요. 그 다음 KT는 믿음, 그 다음 LGU 플러스는 AICC 사업 뭐 이렇게 있는데요. SK텔레콤도 지금 최근에 좀 AI 관련돼서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SK텔레콤 3대 AI 핵심 전략 제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2023년 핵심 서비스 AI, 그 다음에 뭐 어쩌고, 그래서 KT도 역시 마찬가지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대 통신 두 회사, LGU 플러스까지 해서 3사가 결국 이제 통신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드웨어 로봇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있으면 그 로봇에 이 KT와 SK텔레콤이 통신 뭐 6G, 7G로 이제 통신을 전달해서 걔네들이 두뇌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SK나 KT나 삼성이나 뭐 하드웨어가 가득 차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가득 차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공장들이 있겠죠. 거기서 정보를 신속히 전산을 소스화 시켜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서 레인보우로 로봇에 주면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그게 초고속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사람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거죠. 말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야, 뭐 우리 놀러 갈까 하면 좋아요. 어디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대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 바로 이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관련돼서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뭐 KTCS, KTIS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KT 쓰시는 분들은 124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전문 상담사가 받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뭐 이따위 이제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저도 어제 썼는데 나 통신요금 카드 결제하는데 이거 변경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드 결제 변경이시군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막 카드 결제 변경을 원하시면 뭐 신용카드 변경이신지 아니면 뭐 국내 카드인지 카드 번호를 알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답하지만 계속 대답을 해야죠. 그냥 좀 짜증이 나죠. 빨리 그냥 상담사면 한 번에 그냥 쭉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나 지금 지금 카드를 바꿔서 다른 통신사 카드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상담사가 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바로 터덕 나오는데 AI는 좀 계속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늦어지지 않나, 계속 좀 앞으로 먼 미래 얘기가 아닌가 하는데, 이 속도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머신러닝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양이 장난이 아니게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찍어내는 반도체 양이 미친 듯이 나오고 있고, 그 반도체로 계속 서버가 증설되고, 그 다음에 딥러닝, 이제 더 깊이 이제 러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이슈가 되는 게, 얘네들이 이 데이터 값, 이제 변수 값,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를 봤을 때, 자꾸 변수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의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걸러낼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AI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변수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도 지금 그 변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는데, 저 이걸 보고 이제 좀 깜짝 놀란 거죠. 생각보다 더 빨리 좀 바뀌겠는데 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여기서 독 같은 거 2번 올렸네요. 요거거든요. 요거 화면인데 잘 안 나오네요. 파라미터라는 이 변수 체계인데,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2018년에 이 파라미터가 200억 개였는데 지금 2020년 2년 만에 1600억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성장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25년 지금 뭐 네이버도 2,400억 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조 단위 뭐 10조, 100조, 1000조 단위로 이렇게 파라미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은 뭐 그냥 기본인 것 같고요. 인간의 최고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한 분야가 아닌 거죠. 지금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체스 잘 두나 보다 뭐 이 정도였죠. 저도 체스 뭐 우리가 인간이 이기겠나, 바둑 뭐 이세돌 구단 이기겠지, 그 정도야. 컴퓨터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바둑도 못 두는 거거든요. 바둑도 잘 못 두는데, 지금 컴퓨터 하나 로봇 하나 사면 얘는 바둑도 잘 두고요, 이제 체스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요리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도 잘하고, 이제 다 잘하는 거죠. 그것도 누구보다 더 전 세계에 있는 인간의 탑을 찍은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무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2016년에 이세돌을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세돌은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두겠죠. 근데 이 딥러닝 했던 이 아이가 지금 더 발전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말싸움도 안 되는 거죠. 말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변호사도 없어진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그래서 이 AI 이후의 세계를 제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인간이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가 바뀌면 이제 그에 적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뭐 아직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AI의 내재 가치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자료들을 이제 쭉 읽어보는 거죠. 8페이지 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네이버가 좋은지 카카오가 좋은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카카오가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그래? 근데 카카오는 지금 엔비디아나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올라왔는데 카카오는 못 올라왔네. 근데 지금 카카오 카톡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안녕 하고 말을 하면 애가 바로 받아 적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음성으로 카카오 열고 여기다가 제 윤시영에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운전하다가 뭔가를 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저 이름 대고 제가 이제 방송하는 거를 나와의 채팅에 이렇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쓰기 힘드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지금 얘는 안 되나요? 제 핸드폰은 안 되나요? 제 아이폰 14는 되셨는데 왜 안 되지? 지금 마이크 때문에 일단 요거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기능이 굉장히 카카오도 많이 발달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도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 대해서도 좀 하이퍼크로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차트도 괜찮은데? 그 얘기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제 좁혀지는 거죠. SK, KT, SK텔레콤, KT도 관심을 또 종목 추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LG U 플러스는 빼겠습니다. 메이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로봇 쪽도 지금 했고, 로봇 부품도 이제 좀 분류했고, AI도 분류했고, 외국 기업도 체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말고 해외에 있는 로봇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또 기업은 화낙과 야스카와 전기. 요거는 완전히 이제 로봇의 어떤 우리나라에 부족한 지금 그런 기능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화낙, 야스카와 전기. 그러면 일본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로봇은 로봇이 아니죠. 솔직히 뭐 그냥 장난감 수준이죠. 근데 얘네들은 진짜 로봇이거든요. 엄청난 로봇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우리나라 부품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우리나라 로봇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완전 나는 해외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하고 엔비디아랑 그 다음에 화낙이랑 야스카를 5개를 사놓으면 되는 거고. 그냥 난 순수하게 그냥 세금 안 물고 싶다.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아이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귀찮아. 그냥 우리나라 주식만 할래.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뭐 SPG, 뭐 로보티즈 뭐 이런 것들을 분산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텔레콤, KT, 네이버, 코난테크놀로지, 뭐 KTCS 이런 것들을 한 10개, 20개 이렇게 분산으로 쭉 분할 매매를 하면 나중에 한 5년 뒤, 10년 뒤 자녀 명의로 이렇게 사놓으면 로봇 시대가 이제 와 있는 거죠. 와, 이거 뭐 전부 로봇이고 로봇주만 막 맨날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현대 로템, 두산, 뭐 SPG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가 안 좋죠. 다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일본의 화낙이나 그 야스카와 전기의 매출을 뭐 몇 조씩 찍는 거에 비하면 이제 겨우 300억, 400억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화낙하고 뭐 야스카와 전기하고 뭐 거의 맞먹는 수준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미 주가는 뭐 이미 한 3년치 주가를 벌써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꼬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버 슈팅 했던 게 언더 슈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 불구하고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넣어야 되겠네요. 요런 쪽은 그동안 오버슈팅 했다가 좀 정신 차리고 좀 조정받았는데 조정받고 나서도 좀 당분간 한 6개월 정도 행보한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네. 근데 지금 저쪽 미국 쪽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 살아났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투자의 어떤 가능성을 좀 접근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는 거죠. 얘네들은 아직 조금 위태위태한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에 봤을 때 이쪽은 계속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의 어떤 핵심이 되겠죠. 결국 뭐 AI가 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친듯이 반도체를 찍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되는 거죠. AI 반도체가 일단 많이 생산돼야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생산되면 그걸 토대로 구동시켜야 되니까 뭐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그걸 통신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SK텔레콤, 그 다음에 로봇이 있어야 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부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SPG, 뭐 그 다음에 뭐 로봇, 뭐 걸어다니는 로봇이 있으면 뭐 그 다음에 물류 로봇이 있을 거고, 뭐 자동화 기기 로봇이 있을 거고, 그러면 뭐 로보티즈나 뭐 코닉 오토메이션이나 뭐 로보스타, 유론메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쫙 분류해서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싼 기업은 뭐고 비싼 기업은 뭐고 앞으로 더 성장할 기업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서머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교집합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무래도 두뇌 쪽이니까 AI 쪽이니까 뭐 네이버 쪽을 더 높게 쳐야 되겠다. 근데 네이버가 좀 짜져 있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이런 하드웨어나 뭐 로봇보다는 카카오 쪽이 앞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고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카카오를 많이 쓰니까 이 카카오 쪽에서 AI가 만약 챗 GPT 같은 게 나오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보니까 실적은 좀 약간 애매하게 나왔는데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주가가 왜 안 빠지지? 좀 폭락하고 해야 되는데 주가가 안 빠지네.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얘네들이 뭔가 다방면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카카오 모빌리티 쪽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또 뭐가 새로운 게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럼 외국인이 사나 볼까? 외국인은 그래도 막 던지고 있고 막 시장에서 패대기 치고 있진 않네요. 그 다음에 공매도는 많이 나오나요? 공매도는 많이 안 나오고 있네요. 네이버는 네이버도 공매도는 많이 안 나오고 외국인이 좀 사나요? 외국인은 조금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뭐 누가 맞냐 뭐가 맞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늘 얘기 드리다시피 주식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사야 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얘기 드리지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분류하고 정말 좋은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다 보면 또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계속 변화하는 곳이거든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졌을 때 사면 좋은 거죠. 그 뭐 배터리 아저씨 2차전지 뭐 3년 뒤에 10년 뒤에 좋아진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최근 들어서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 막 유명해지고 조회수가 30만 명 40만 명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개인들이 몰려들면 어떻게 되죠? 수급적으로 꼬여버리는 거죠. 좋았던 기업들도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수급의 흐름 인간 투자자들의 심리 흐름 주식은 7알이 8알이 심리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사버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엔터는 뭐 좋아서 저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노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다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기 뭐 2차전지, 로봇, 뭐 그 다음에 앞으로 제약, 뭐 우주, 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이제 움직일 건데 또 완전히 가지고 놀 겁니다. 지금 AI에서 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웃기지만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뭐 신약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실험을 하는데 그거를 AI가 그냥 우리가 인간이 한 5년 해야 될 걸 1년 만에 단축시킨답니다.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앞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뭐 제가 이걸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빅데이터와 AI.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딥러닝하고 머신러닝 해서 얘네들이 스스로 신약을 개발해 버리는 거죠. 이걸 인간이 했을 때는 실험을 1000번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1000번을 그냥 우리도 컴퓨터에 지금 10만 5 곱하기 10만 12 3 하면 바로 답이 톡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써야 됩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바이오 시장에서도 또 먹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써야 된다?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공부도 하고 계속 체크도 하고 하면서 트렌드를 좀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치도 높으면서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놓으면 좀 나중에 좀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 뭔가 좀 우리가 인간이 어쨌든 저쨌든 정신을 좀 차려야 되니까 뭐 공부를 하든 말든 머리에 뭐 어떤 충격 요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좀 읽으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좀 전투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좀 읽어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좀 경험, 좀 느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느끼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처절하게 사시면 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주식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열심히 사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각종 리포트나 이제 자료, 책을 이제 읽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야인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그 산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좀 단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으로,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은 우리 오픈 AI에 있는 챗 GPT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드웨어 기계 쪽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야시카와 전기와 한학이라는 기업을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그 다음에 두산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SPG, 그 다음에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 로보스타 이런 것들, LG에서 또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쪽에 우리나라는 SK텔레콤, KT, 카카오, 네이버, 코난테크놀로지, KTCS, KTIS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이렇게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면서 어떤 종목을 내가 집중해서 투자할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을지, 좀 더 뺄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죠. 앞으로 한 2, 3년 뒤에 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사야 돼서 막, 안 사면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닌데, 주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있고요. 그 결렬돼 버리면 주시장 다 내려앉겠죠. 이제 그런 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부채한도 협상 결렬됐네. 미국 파산한대. 그래. 주가 폭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주워 담는 거죠. 예, 줍줍하는 거죠. 절대 미국이 파산할 일 없겠죠. 그다음에 다시 재협상하면 되죠. 협상이라는 건 뭡니까? 틀어지기도 하죠. 엄마, 아줌마, 뭐 이거 지금 나 뭐 하나 살려고 하는데 시금치 한 단위가 얼마예요? 3,000원요. 너무 비싼데 갈래요.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2,500원 해주세요. 아이고, 2,500원 가져가세요. 그러면 2,500원 협상이 되는 거거든요. 1차 결렬됐다고 그게 시금치가 안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마칠 때쯤 와가지고, 아줌마 이거 시금치 안 팔렸네요. 네. 얼마예요? 2,000원인데 2,000원에 사가는 거거든요. 시간도 중요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면 3,000원에 사야 될 주식을 나중에 2,5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2,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대신에 재수가 없으면 없을 수도 있죠. 나중에 주가가 4,000원, 5,000원 올라가 버리면 아이고야 못 사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주식의 재미입니다. 묘미이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어떤 주식은 뭐 최근에 뭐 JYP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관심 종목에 넣었는데 벌써 50%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네. 못 산 거죠. 그다음에 뭐 또 어떤 종목은 20% 30% 떨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냐?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괜찮을 것 같은데 봤는데 반토막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지는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